요즘 세상은 참 빠르죠.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손에 들어오고 눈 깜짝할 사이에 기술은 바뀌어 있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느림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이곳은 담양, 느림을 지켜온 땅이자 그 속에서 싹튼 삶이 고스란히 숨쉬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 담양에서 느림의 가치 속에서 유산의 깊이를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느릿느릿 걸어볼까요? 담양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알려진 곳이죠. 한국의 전통 정원 소세원입니다. 와, 저렇게 큰 오리가 있어. 나 이건 몰랐네. 발바닥 귀엽다. 지금 여기는요, 저기 보시면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에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친구들이랑 이곳을 왔었어요. 담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데가 이곳 소세원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이곳으로 왔습니다.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 비가 그쳐서 약간 흐릿하지만 또 이것도 운치 있고 좋네요. 마치 속세를 떠나 무릉도원으로 향하는 길목 같죠. 대나무의 고장답게 소세원 안에는 곧게 뻗은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나무는 꼿꼿하고 강인하게 자라는 속성 때문에 예로부터 선비의 지조와 절개, 겸허함 등을 상징해 왔죠. 이곳 소세원은 대나무를 닮은 선비 정신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런 여름 지나고 가을 초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기 짱이라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오시면서 저 오리 봤어요? 네, 봤어요. 그랬더니 느낌은 오리구나? 그 여기 왜 있지? 오리가 네. 여기 이 소세원을 만드신 양산보 어르신의 길 안내잡이에요. 아, 네. 뭔가 근데 의미가 보세요. 학저면압이라고 이 골짜기 아래 저 흩어진 물 속에 오리가 졸고 있어요. 얼마나 목가적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 소세원은 출발이에요. 아, 1530년경 당시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양산보 선생은 사화로 스승인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자 벼슬의 뜻을 접고 고향인 담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작은 계곡에서 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뒤뚱뒤뚱 달아나는 오리를 쫓아가다 보니 마주하게 된 어느 작은 폭포. 청명한 물소리에 솔향기 그득한 바람에 취한 양산보 선생은 그렇게 오리가 낙점해준 곳에 정자를 짓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소세원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양산보 선생은 이곳 소세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당대 유명한 유학자들과 학문을 논하곤 했다는데요. 정각 하나하나에서 양산보 선생의 정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강풍각이라고 네. 비 개인 뒤에 부는 바람이나 햇살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곳이면 좋겠다. 네. 이렇게 열린 마음이면 좋겠다. 그런 곳이에요. 아. 그래서 짝을 지면은 저 위에는 제월 땅인데 광풍제월 네 글자. 아, 강풍제월. 광풍제월, 마음이 깨끗하기가 마치 비가 갠 뒤에 부는 시원한 바람이요 밝은 달과 같다. 고매하고 깨끗한 인품을 가진 이를 칭한다는 이 멋들어진 표현이 소세원 정각 하나하나에 내려앉아 선비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보면 네. 글자 아, 보이는데 한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소세처사 양궁지려 그랬어요. 아, 네. 소세처가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 다음에 양공은 제주 양씨예요. 양산보 제주 양씨가 이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소세원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양산보 어르신이 하나도 내 손이 안 간 게 없으니 의미를 담지 않은 게 없으니 팔지 마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도 마라. 그래갖고 이게 500년 내려오는 정원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정원, 소세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미덕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본래 문이 있었다는 이 담장. 근데 담장 밑으로 계곡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런가 하면 호물판 고목으로 계곡물을 끌어와 연못을 만든 아이디어까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정원이면서도 결코 자연을 해치거나 바꾸지 않고 오롯이 품어냈기에 분명 누군가의 정원이고 사유지인데도 마냥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먹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야, 여기는 산신일령이 살 것 같아요. 나무 봐요. 와, 장독대 진짜 많다. 장독대 자체가 오랜만인데 장독대가 너무 많은데? 야, 씨. 또 다른 숲속, 수백 개의 장독들이 느리게 숨을 쉬고 있는 이곳은 장흥 고씨 양진제 문중의 10대 종부 기순도 선생님이 사시는 집인데요. 무려 50년이 넘게 우리의 전통 장을 담그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유네스코에서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장, 대체 무엇이 세계적인 가치로 인정받은 걸까요? 그리고 된장, 고추장, 간장도 아니고 장 담그기 문화 그 자체가 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이유를 이 집안의 종부인 기순도 선생님에게서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가 오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문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조금 조금 많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네. 우리 집은 한국의 간장이 해외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 유명한 셰프들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많이 들었고,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그 기본 재료들이 다 밑바탕에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거든요. 이걸 한식의 뿌리라고들 말을 하죠. 한식의 뿌리, 네. 저희는 그 한류의 뿌리거든요. 뿌리. 뿌리끼리만. 맞습니다. 네. 한식의 뿌리라 자평하신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장 담그기 비법은 바로 장흥 고씨 집안의 역사와 철학에 가닿아 있기 때문이죠. 이 기록물이 문제기 와. 원본입니다. 얼마나 된 원본인가요? 처음 작성할 때가 1711년, 그러니까 숙종 때 작성을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네. 그런 재산 분배에 대한 기록물이죠. 보시면 여기 1녀, 여기 2녀, 3녀, 4녀, 5녀, 따님을 5째까지 두시고 이제 6째, 7째는 아드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7남매에 대한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재산은 토지와 노비였어요. 시집가신 따님분들한테까지 다 이렇게 재산을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때까지는 남전 여비 사상이 많지 않았다 이런 걸 좀 사회상을 좀 알 수 있고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큰아들에게는 좀 더 재산을 많이 나눠줄 테니까 양해해라 뭐 이런 내용도 좀 네. 적어놓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재산은 얻기 쉬우나 형제는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잘 도와주면서 이렇게 의를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손 대대로 가르침과 철학을 물려주는 집안의 뼈대와 맞물려 이곳 장흥고씨 문중에는 무려 약 360년째 이어지는 시간장과 함께 장 담그는 비법이 대대로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탄생하는 장이란 과연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선생님 지금 딱 보니까 네. 정말 진정한 장이 어떠한 재료로 탄생이 되는지 딱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숯인가요? 여기는 담양이라 네. 대나무 숯이에요. 대나무 숯. 네. 아, 하긴 담양이 중록원도 있고 대나무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대하면 담양이죠. 근데 이게 지금 소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천일염인데 네. 이게 천일염을 사다가 대에다 넣어서 불을 떼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이제 죽염이라고 해요. 아, 이렇게 석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떼면? 네, 이제 이게 이 석고상을 갈아서 가루를 이렇게. 내서 장도 담고 모든 걸 다 이걸로 하는 거죠. 나흘 만에 이렇게 나와요. 아, 나흘이나 걸려요, 여기 또? 나흘. 더 맛있는 간장을 얻기 위해서 죽염을 구워서 하는 거예요. 와, 그럼 집에서 사골국물 끓였을 때 이 소금 넣으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이거 한 번 쓰면 이 소금 못 쓴다 그래요. 아, 진짜로요? 음. 아, 우리 한 덩이 가져가야 되나? 이때 가루 드릴게 가르쳐. 이제 이 고추는 장 담을 때 필요해요. 간장을 담고 이것은 곰팡이 나지 말라고 피는 거고 이것은 물 정화작용을 해요. 아, 그래서 같이 있는 거구나. 근데 간장이 뭔가 이렇게 까맣지가 않은 것 같죠? 간장도 색깔이 네 가지예요. 깨끗한 음식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청장 있고 네. 중간장 있고 진장 있고 그렇게 청장, 중간장, 진장. 진장. 진장은 담을 때부터 틀리게 담아요. 그냥 일반 된장은 한 60일부터 우러난 거 보고 건지거든요. 진장은 1년 내 그대로 둬요. 그래갖고 1년 있다가 건져서 놔둬서 5년이 되죠. 그래야 진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맛이 있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아, 와인 숙성시키는 느낌이네요. 그죠, 와인. 와, 그 과정이 어쨌든 정확한 또 이 시간과 발효의 또 시간과 정성과 시간이 중요하다. 네, 시간. 이제 바람이나 햇볕 같은 게 다 중요하죠. 아주. 역시 그냥 이 전통의 맛은 가볍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장인의 손을 거치고
시간과 계절을 잘 거쳐서 나와야 이런 맛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콩하고 물하고 소금하고 이 맛을 내냐고 놀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맛을 보라면 짜다고 그래요, 오히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복합적인 맛이 나냐는 표현을 해요. 이제 장인의 손을 거치고 있는 중이네요. 이게 메주인데 간장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치대서 또 발효를 시켜야 돼.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죠. 다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치대봐요. 생각보다 부드럽죠? 네. 이렇게 담으면 이건 이제 된장이 되고 이건 이제 간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간장. 꼭 같이 나온 거래야 전통 간장, 전통 된장. 그 간장내를 한번 맡아봐요. 좀 미묘한데요? 내가 아는 그 집에 있는 그 깜정 간장이랑 느낌이 많이. 간장이 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난 것은 못 먹는 데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야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네요. 이건 된장도 어쩜 이렇게 냄새가 안 나지? 메주가 아까 냄새 안 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먹어버리고 싶어요.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간을 보세요.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여기다 멸치도 안 넣고 육수 낸 게 아니에요. 그냥 끓물에다가 된장만 풀고 양파하고 꼬박하고 들깨가루만 들어갔어요. 되게 순해요. 되게 그래야 순하고 이제 간장도 이미 완성이 된 것 같은 맛이에요. 네, 그렇죠. 와, 네, 그냥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김치는 이 간장으로 담은 김치예요. 아 그래요? 젓갈이 전혀 안 들어가고 간장 김치. 처음 들어봐요. 요새 그 비건 했었죠. 네. 이게 비건 김치. 밥에다 김치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김치가? 이게 작년 김장 김치 12월 달에 담은. 오 너무 맛있는데요? 아삭아삭하고 네. 혼동이 안 나죠. 네. 이게 젓갈이 안 들어 간장으로 담으면 그걸 더 오래 유지할 수 아 그래요? 야 말이 안 되는데? 말. 진짜 아삭아삭하고 저번 주에 담그셨나?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간장을 쳐서 김밥을 비워볼게요. 참기름 치고 참기름은 좀 많이 넣었네요. 이쁜 게 많이 넣어주려고. 한번 먹어볼게요. 응. 야 그냥 이렇게 뭐 계란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 먹어도 들어가고 맛있어요? 김밥에 싸먹으면 맛있죠, 김. 건배할까요? 맛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이 굵은 소금으로 간을 했다고 봐요. 이런 맛이 난 거 안 나죠. 와 진짜 맛있다. 우리 조상님들은 다 이렇게 드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은 발효의 나라예요. 이렇게 콩이 발효가 되면 된장, 간장이 되고 배추가 발효되면 김치가 되고 쌀이 발효가 되면 식초가 되고 술이 되잖아요. 한국은 다 자연 발효여서 세계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첨가가 되지 않고 시간하고 그 세월이 정성. 맞아요. 요즘에 또 보면 맛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 첨가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수명을 줄인다. 건강에 해롭다. 어떠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 요즘에 먹는 거 되게 좀 마음 편하게 먹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한국 전통의 음식이 있었지. 아 그래 이게 정답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의 장담극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상점 벽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제 배운 기술이 내일은 쓸모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견에 불안해하는 오늘 속에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가르침과 느리게 익어감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의 장담극의 문화가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갈망하는 삶이고
꿈꾸는 내일이라서가 아닐까요?